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화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특허 출원을 처음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영상은 정말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엉뚱하게 특허 출원을 해서 자칫 큰 낭패를 보지 않도록 제가 특허의 큰 그림을 보여드릴 테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쉽고 효과적으로 좋은 특허의 결과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제가 지름길을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허 출원이란 것은 여건을 만드는 것처럼 그냥 사진 하나만 있으면 자동으로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방향적인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특허는 나의 아이디어, 나의 발명이 있을 때 그 발명 내용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어떠한 상대적인 다른 선행 기술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할 때 그냥 무조건 내가 바라봤을 때 이 발명은 좋아, 특허가 될 거야 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발명을 바라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해야 될 것은 당신이 이 특허로 무엇을 원하는지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지 정말로 이 발명으로 얻을 수 있는 특허가 당신이 원하는 특허인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여러분은 100점짜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번 누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좋은 발명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발명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발명으로 원하는 특허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이 특허의 목적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발명을 가지고서 원하는 목표치를 정한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내가 발명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발명을 했다면 아직까지 내가 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허를 원하긴 하는데 뭘 할 거지? 아직 조금 뜨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아직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은 먼저 이 발명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는 어떤 취미 활동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학생 발명 경진대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취미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가치가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은 발명이고 남들이 보기에 진짜 좋아 보인다, 상장이 나왔어, 그걸로 만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특허의 어떤 목표치가 낮은 것이죠. 특허의 가치에 대한 목표치가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특허의 목적은 사업을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허의 목표치가 더 높게 설정이 됩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제품을 출시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제품을 다른 경쟁자가 모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허의 어떤 목표치는, 특허의 가치는 이 제품을 잘 막아내고 또 이 제품과 어느 정도 유사한 확장된 범위까지 이 특허가 막아낸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취미보다는 더 높은 특허의 가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가지고 내가 특허 기술을 이전하겠다라는 목적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은 사업화보다 더 높은 특허의 가치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화를 할 때는 내 특허 제품을 잘 막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충분하고요. 모방품도 막을 수 있다까지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특허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이 영역에서 정말로 유사한 특허가 없고 웬만한 이제 모방품 그런 제품들은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막아내는 경우에 특허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발명 아이디어로 특허를 원하는데 이 특허로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먼저 상정을 함으로써 나는 정말로 어느 정도의 특허의 가치를 가져야만 하는구나, 내 발명으로 어느 정도의 특허의 가치는 확보를 해야 하는구나를 먼저 가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이제 과정은 무엇이냐? 자, 내가 발명 아이디어로
원하는 특허의 목적을 설정했고 가치를 어느 정도 가늠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는 단순하게 내 발명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이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무엇을 봐야죠? 선행기술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첫째로는 내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 발명과 정말로 비슷한 선행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특허는 불가능하겠죠. 특허의 가치는 둘째치고 특허를 등록받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선행기술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야 되는 것은 나하고 비슷한 선행기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나하고 비슷한 선행기술이 있으면 나는 살짝만 도망가면 되는데 나하고 비슷한 선행기술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내 특허 자체가 상당히 파묻히기 때문에 다른 선행기술이 이제 파묻히기 때문에 특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좁은 특허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블루 오션이냐 레드 오션이냐 그런 그런 개념인데요. 선행 특허가 만약에 가까이 있지만 하나만 있다. 도망만 가면 나는 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루 오션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행 기술이 수적으로 또 되게 많다. 그러면 내가 특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많은 선행 기술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묻히면서 좁은 특허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 기술을 비슷한 것도 찾지만 얼마나 많이 있는지의 대략적인 시장성을 개념에서 또 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선행 기술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 기술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내 특허가 혹시 발명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내 발명이 상정이 됐어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서 관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망을 가야겠죠. 어떻게 발명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혹시라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발명이 자체로서 상품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발명을 봤을 때는 되게 좋아. 선행기술도 없어. 그래서 난 특허가 될 것 같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발명이 다시 원점으로 봐서 상품성이 충분한가? 만약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은 현재의 기술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 그러면 이 발명은 필요가 없는 발명입니다. 만들 수 없는데요. 또 하나는 이 발명이 일단 좋아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나는 사용해보고 싶어. 내가 꼭 원하던 발명이야. 난 저걸 살 거야. 이런 상품성이 충분한가? 라는 부분도 반드시 이 과정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또 내 발명 자체의 관계에서 상품성을 검증하고 또 차별성을 좀 더 확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저는 이거를 바로 돈이 되는 발명이라는 개념으로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넘어서 선행기술 관계에서 또는 내 발명 자체가 반드시 상품성이 있고 팔릴 만한 것인지 돈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바로 그 본격적인 특허 출원 단계입니다. 특허 출원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 되게 좋은 발명이 떠올랐어 라고 하면 그냥 대뜸 검색해서 특허 출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결적인 세 가지 과정, 내 발명의 목적을 정하고 선행기술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돈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 출원 방법론만 결정하면 되는데요. 가장 쉽게는 여러분이 셀프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셀프 특허 출원, 물론 특허 출원이라는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하고 명세서에 사용되는
단어를 익히고 명세서 작성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이 셀프로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 셀프가 유용하냐면 나는 어차피 계속 발명을 하고 계속 특허 출원할 거야. 그러면 기왕에 계속 대리인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참에 특허 출원하는 방법을 익혀놔야지. 이런 경우라면 셀프로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두 번째로는 무료 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변리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마련한 공익변리사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나 공익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좀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으로 시간을 절약한다. 또 비용을 들여서 가장 좋은 특허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나와 궁합이 맞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셨을 때, 큰 병이 걸리셨을 때 병원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 가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 병원 가보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특허 대리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발명을 가지고서 어떤 대리인은 무조건 특허 출원하면 된다. 어떤 대리인은 이건 좀 더 보완하자. 어떤 대리인은 이거는 특허 받는 것이 어떻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방법론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특허 출원할 건지 제안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리인을 만나서 상의를 해보고 나와 가장 궁합이 맞는 대리인을 이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대리인은 그냥 특허 등록됩니다. 출원하십시다를 넘어서 출원인의 이제 발명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1년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대리인이 가장 좋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 특허가 이 발명자에게 필요한 특허인지 또는 선임기술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또 혹시 아쉬운 부분은 없는지 같이 고민해서 보충하고 그렇게 대행이 아닌 대리를 하는 대리인이 정말 좋은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간 이런 대리인을 사용하건 또는 셀프로 특허 출원하시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단순히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 등록을 받는다고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특허인지 발명인지 목적을 먼저 정하고 선행기술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혹여 보충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발명의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명을 제대로 보호받도록 최적의 절차를 통해서 특허 등록을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좀 나름대로 신중하고 꼼꼼히 겪는 다음에 여러분도 100점짜리 특허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처음 특허 출원하는 부분에게 특허 출원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염두에 둬야 될 그런 큰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또 이제 추가로 알고 싶은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은 또 저한테 요청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였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